노래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걸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외부에서 정쟁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세종시의회 의원입니다.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끼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서로 돕습니다. 국회처럼 무의미한 힘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데가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시급한 지역 예산을 방어하고 민원 현장에 함께하는 것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동지역은 물론이고 금남면, 장군면, 전동면, 유치원, 세종시 전 지역에 다 출동합니다. 지난달 설 명절 연휴에도 이틀 동안 윤지성, 최원석 의원님과 6생활권 아파트 민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광훈 의원님께서 3월 15일 언론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언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응패스 조례안도 지난해 11월부터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과 제안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막아섰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에 명기된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 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 추계가 없어서 보류되었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어르신 버스 무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했으나 아시는 바대로 1층에서 농성 중이셨고 저에게 나 없어도 조례를 통과시켜달라 말씀하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올라오시면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류되어 있던 조례라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당사자 없이 사전 간담회도 지난 설명도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들 올라오시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나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안 설명을 대신 해달라는 등 일체의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언론이나 노인회, 민주당 의원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현정 위원장이 이번 회기 내 원포인트 처리를 약속한 부분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은 본인 조례 하나 상정하자고 하신 건데 다른 의원님들 보류된 조례도 다 같이 논의를 하실 수 있게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께 조례 다음 회기에 할게요 말씀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면서 더 이상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더군요.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가 왜 서두르는 건지 저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 5월에 하나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태 보이콧 하시다가 건설교통국이랑 환경녹지국 추경할 때부터 들어오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 지원비 등으로 전환이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웠다. 공공급식센터 대행 수수료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대행 수수료가 14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어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는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예산입니다. 대형 냉장고, 냉동고 등의 수리도 해야 되고 공공급식센터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8%씩 조금씩 적립해서 이제 13억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10억 빼서 대충 막아놓자 하면 내년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크게 수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응패스 한 번 시행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해마다 50억 이상 들어갈 건데요. 돈 쓸 일만 만들고 교육청과 협약서까지 써놓은 걸 신뢰를 안 주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대체 어떤 게 그럴듯한 명목입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 지원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종시 농가에 계약 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청 각 부서에서도 다음 추경을 장담 못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주는 교육청 예산도 엄청나게 삭감된 마당에 사정을 대략 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앞으로 필요한 걸 줄여서 임기 동안 치력 쌓기에 골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의 신념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성으로 인해 조례의 제안 설명을 안 한 부분이나 상임위를 비우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러 나간 것이 무엇이 다른가 따져 물으셨는데요. 다릅니다. 농성은 의정활동을 보이콧하신 것이고요. 다들 2만 명 안팎의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오신 건데 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셨던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반면 속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회 중에 행사가 있어서 한 분 한 분께 사유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강원 의원님도 다녀오라고 양해해 주셨습니다. 김강원 의원님 표현으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문제 삼으신다면 김강원 의원님 3월 13일 상권이 3차 회의 중인 2시에 1시간 반쯤 나갔다 오신다고 하시죠. 저도 나중에 사진 보고 어디 다녀오셨는지 알았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및 주요 당직자 간담회 현수막 날짜 시간 바로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오후 2시면 상임위 중인데 저렇게 나간 거냐, 말을 하고 나간 거냐. 그래서 저는 말씀하고 나가셨고 당 행사에 가시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문제 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님 체면 살려드리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진짜 큽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원 의원님, 상임위에까지 정쟁을 끌고 오지 마세요. 때로 협력적인 관계이나 시정의 견제와 감시가 우리 의원들의 일입니다. 일하셔야죠. 특히 예산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본 예산 때 개수 조정이 날 밝아서 끝나는데 밤 12시 반쯤에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제발 개수 조정 때 노코멘트다, 예결위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비심사라지만 상임위 활동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건강한 토론과 반박과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원내대표 타이틀로 정당 간의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상권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의원님께서 기왕 언론에 말씀하셨길래 저도 언론에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경청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니 뭐라고 말하는 거를 찍어야지. 뭘 물어보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세요? 여기 잠깐만요. 몇 분에 오신 거예요? 네? 21분쯤에 온 거냐고요. 진짜요? 저희 어디? 도착 시간. 여기? 예. 20분이요. 20분. 이게 또 질문하시고. 이세주 경제 권호주입니다. 네. 지금 그 의회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계속 우리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의원들끼리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본인들끼리 뭐 협치나 이런 걸 통해서 여야가 얘기하면 다 되는 거고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툭하면 뭐 여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어떤 그 협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 말씀 더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아까 김강훈 의원 보이콧했는 거 문제하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학교 급식 문제 가지고도 말씀하셨어요. 뭐 13억 정립되었는데 뭐 이거를 잘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공공급식소는 사실 이춘희 씨한테 만들어진 건데 사실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될 공공급식소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 공공급식소를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네. 사실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당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 파헤쳐가지고 네. 다시 재검토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공급식센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수수료 적립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 네. 아, 예, 그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스뉴스 한지아 기자인데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실 때 그 조례 없이 예산 반영하기 많이 되면 조례와 예산이 한 번에 할 수 없는 게 그 체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언론에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단순히 이런 선후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EBS라는 공약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보류나 뭐 내지는 반대라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자체에 대한 반대의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인지 저번 회기 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7억이 세워졌고요. 이미 시스템이 마련된 부분이고 저는 EMTS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올라온 데다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교식 지원해줘야 되는 돈, 연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계약 재배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차피-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지? 너무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정이 어려운 중에 무리해서 시행할 때는 아니다. 근데 앞으로 재정은 계속 어렵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렵죠. 어려울 것 같죠. 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저도. 그러면 이응패스에 대한 부분은 올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추경 때 이제 추경이 이제 다음에는 정리 추경 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음에 2차 추경이 9월? 그럼 그때는 9월? 8월? 9월? 8월 그때는 9월쯤에 정리 추경인데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도 어차피 감액 추경인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죠. 그게 하여튼 문제 없이 시청에서 꼭 하고 싶으면은 아마 사업을 올릴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례가 정비가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홍보가 있으면 가능성 있죠. 그리고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용 추계, 집행부의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 언급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4, 5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예전에도 문화관광재단의 관련해서 이제 관광이 붙는 것에 대한 비용 추계 5년간 이 부분이 또 집행부랑 의회랑 이제 좀 갈등이 빚어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 이 이응패스 비용 추계는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해왔을까? 이응패스에 대한 사업의 비용 추계도 있지만 이게 어르신들하고 연령대가 정해져야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무료를 뽑아볼 수 있잖아요. 무료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절차를 거치는 중이었고요. 참 이번에 잘 해오셨어요. 잘 해오셔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라서 참 좀.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잘 예. 해오신 상황이었는데 준비가 돼 있었고 아, 이제 이거는- 보류가 돼 있던 걸 올릴까 말까도 논의를 못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집행부의 문제는 아니었고 의회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여기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현정 위원장님이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취지는 좋다라는 표현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강준현 의원님은 아예 대중교통 무료 공약을 냈었었는데 아직 이행은 안 했고 그다음에 이순열 의장님 그다음에 이태환 전 의장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언급을 해왔던 거고 맞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응패스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제안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큰 틀의 정책 흐름하고는 이게 어긋나지 않는 정책인데 어쨌든 약간 중복되는 흐름일 수 있는데 예컨대 그러면 취약계층만 우선 좀 적용한다든지 시범 운행을 한다든지 차선책에 대한 그냥 삭감됐으니까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언제쯤 좀 약간의 차선책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의 입장을 좀 알려줘야 이게 단순히 삭감했다라는 그 어떤 지역사회의 메시지로 안 들리고 다른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단순히 삭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 전달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분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은 취약계층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이 올라온다면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응패스 예산을 위해서 취약계층 예산을 이렇게 잘라냈다든가 이렇게 옮겼다든가 한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있는가요? 그럼 정확하게 딱히 지적할 수 있는 이응패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취약계층 주거정비 사업이라고 그 벽지 교체해주는 뭐 800만 원까지도 깎았더라고요. 딱히 이응패스를 위해서 그걸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감액 흐름에 따라서 된 건데 감액된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근데 전체적으로 시정 예산이 한 7, 8% 감액해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전액 때 감안을 했더라고요. 그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자님들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데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제 좀 요번에 저기 안 했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예. 저의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이제 그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연관해서 좀 보복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수당의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당대당의 입장으로 저는 전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 명절 연휴에 이틀 동안 아파트 현장에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지역 다른 당 의원님 인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있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뭐 당 때문에 갈라서거나 발목을 잡는다거나 저는 최소한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연적으로 하나만 더 네네. 물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EMPS에 대한 자체의 정책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조례가 정비되면 아까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19억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게 아니라 예비비로 뒀다가 조례를 정비해서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의 접근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된다면 이 좋은 정책이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 경우가 여건이 죄송합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분명히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위원장이 또 바뀝니다. 관계되면. 아니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이게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가 그 시정이 위원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는데 다음 상건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음 산건이가 6월 이후잖아요. 7월. 7월이면은 그때는 예산을 세우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신규 예산을 세우기를. 지금도 신규 예산 세우기가 근데 이게 무리한 상황인지 몰라서. 전반기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지. 후반기는 신규 예산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 추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신규 예산으로 시장님 공약 사업 많이 올라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한마디 더 여기 보면 여기 김강훈 의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이 김강훈 의원이 자질에 엄청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회를 뭐 파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의원으로 비춰져 보여요.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 역시 뭐 앞뒤에 뭐 이런 얘기 좀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김강훈 의원이 지금 이응패스던 어떤 예산의 문제점, 지금 한건의 문제점을 다 김광훈 의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보여요. 언론에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김광원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그래서 오늘 언론에 답변을 드리는 거고 상권위원장으로서 상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징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의회 문제점을 해서 이런 의원 진짜 이게 맞다고 하면 사실 우리 세종 시민한테도 엄청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의회들이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으키듯이 고스란히 이거는 세종 시민들한테 지금 오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갈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병 지금 이제 이응패스 지금 이제 애초 다루려고 했던 예산이 19억이죠. 네. 근데 보니까 제가 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한 10건 정도인가 해서 뭐 일종의 이제 대체된 안건들이 들어갔죠. 예산들이. 예. 예, 뭐 지역 예산들이 예. 있는데 그게 다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뭐 상임위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만의 그 지역 예산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건위에 국내임 소속 의원이 넣은 것도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뭐 회의 시작 전에 김강훈 대표 원내대표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데 그 앞에 빠진 부분이 있죠. 마음대로 하세요 부분을. 아니, 딱 그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마음대로 하죠. 네, MBC 박선진입니다. 네. 김광훈 의원께서 그러면 재심의랑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를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던데 그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조례가 완성이 되면 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재심의도 다 열어주시는 조례가 5월에 이제 회기가 있어서 통과가 되면
추경 때 재정 여건이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통과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때도 당연히 조례가 다른 있어도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는 됐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면 그냥 말씀이 조례가 통과가 통과가 되고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에서 돈을 만들어 오실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저는 뭐 통과시켜드려야죠. 네. 저 굿모닝 팀장 박수빈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에 말씀하셨던 그 논의부터 예산안 상임위 회의까지 보이콧 하시다가 딱 건설교통부 그 안건 그날부터 동동 투서 갑자기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는지는 기자님이 나오겠어요. 그 하나 또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그 작년 본예산에 그 시스템 구축하고 사업자 선정 예산은 어쨌든 의회에서 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줘서 지금 이제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된 상황이고 시스템 다 구축이 된 상황인 말이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19억 요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만 먼저 잠깐 한다든지 다른 일반 시민 말고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 취지 자체는 뭐 예.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7억 원이 아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시기를 늦추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올해 만약에 아예 못한다고 하면 이건 또 한 번 시민사회에 어찌 보면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나와주셔서.